안녕하십니까. HY에듀 쾌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 모나미 선생님과 저 쾌남이 함께 합작해서 만든 정비 기능사 합격 노트 요놈이 완성본입니다. 요놈을 가지고 여기 써있습니다. HY에듀 여기에 저희 카페 이름까지 네튜브까지 딱 적혀있네요. 그죠? 요놈을 토대로 20강 강의를 들어갑니다. 20강 강의. 그래서 제가 엔진과 전기 파트를 10강으로 맡고요. 모나미 선생님이 셰시와 안전 이렇게 해서 10강을 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엔진과 전기에 대해서 강의 수를 맞춰서 5강 5강으로 맞춰서 들어갈 거고요.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부연 강의로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엔진을 나갈 건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쪽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쪽수까지. 이렇게 해서 합격 노트 최근에 강의를 제가 찍어 올렸었는데 완성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강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밑에 페이지 쪽수 위로 살짝 올리면 여기 쪽수 보이죠? 그죠? 그리고 빈 공란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한쪽에 공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빈 페이지를. 그리고 다음 요렇게 똑같죠? 그죠? 페이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빈 쪽까지 빈 공간까지 다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가 1강, 5강을 어떻게 나갈 거냐면 엔진 처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스톤도 있고요. 가솔린 기관 실린더라고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쾌남쌤이 요건 중요해. 최근 강의에서 설명드렸었죠. 그죠? 쾌남이 강조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 점검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중간 점검이 되는 서징 현상 방지책 등등등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포시 넣어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는 연료 장치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강의는 연료 장치가 되고요. 세 번째 강의는 한 번씩 보여드려야죠. 윤활 및 냉각 장치로 들어갈 거고요. 네 번째 흡배기 장치로 들어갈 겁니다. 이 녹스도 있고요. HC 일산화탄소 그리고 탄화수소 이렇게까지 배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5강은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라고 해서 이 5강으로 엔진 파트를 나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46페이지까지 페이지로 따지자면 46페이지까지 해서 5강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린더와 피스톤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사행정, 이행정 이런 것도 설명을 다 남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는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때에 따라서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20분까지도 강의를 맞출 거니까 꼭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집중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파트 1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진에서 이제 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관 본체, 기관 파트에서 가장 먼저 숙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쾌남 그죠? 쾌남이 요놈을 강조합니다. 뭡니까? 행정입니다. 행정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은 피스톤 상사점과 이 행정이 뭐냐? 피스톤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피스톤 상사점이 있고요. 하사점이 있으면 요 간격이죠. 그죠? 이 간격, 요 간격을 뭐라고 한다? 행정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 정말 많이 설명드렸었어요. 흡기, 압축, 폭발 또는 동력이라고 하죠. 그죠? 흡기 뭡니까? 압축 그 다음에 뭡니까? 폭발 또는 동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됩니까? 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기를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이거를 또 인터넷이다 보니까 잠깐 또 멈춰놓고 또 쓰실 수도 있으니까 제 말에 한번 꾸준히 그냥 한번 따라와 주세요.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한 번씩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들으시는 이 모든 분들께서 잠깐 멈추시기보다는 완강 처음부터 제 한 강을 1강을 다 들으시고 나서 쾌남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을 포인트만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4가지 써놓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 강의 끝날 때까지. 그리고서 다시 이제 본인이 복습을 하실 때 흡입은 무엇이었구나.
압축은 무엇이었구나. 이렇게 빈 공란에 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강의 노트는 저와 이제 모나미 선생님이 함께하는 이 합격 노트는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본 틀은 같지만 본인만의 나만의 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란을 넣어드린 것도 본인만의 색깔로 본인이 부족하다 하는 걸 내용을 넣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란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사행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행정은 무엇입니까? 이행정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행정은 흡기, 배기만을 위한 독립된 행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행정이 안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는 아니고요. 좀 전문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크랭크 축이 이래전하는 사이에 피스톤이 하강과 상승이죠. 그죠? 하강이랑 상승을 이행정을 해서 완 사이클을 완료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딱 FM대로 적어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행정과 이행정 요놈의 차이점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한 번만 설명드립니다. 흡기는요, 이 배기 밸브가 닫힙니다. 원래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인데 이 배기가 다시 흡입 앞부분을 다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흡입이라고 하면, 흡기라고 하면 배기 밸브가 닫히고요. 흡기 밸브가 열림으로써 실린더 내로 혼합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은 하사점까지 밀리면서 하향 운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흡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뿐더러 여기에 그림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림은 제가 안 그립니다. 왜냐? 너무 쑥스럽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본인 나름대로 그림을 넣으시고 이게 흡입이다, 압축이다, 폭발이다, 배기다 하면서 원리대로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원리를 모르시면 어떻게 한다? 외우십시오. 시험 직전이라면 바로 그냥 냅다 외워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두 번째, 행정에 대해 잘 정리를 하였으니 이제 사행정, 이행정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빈도수는 별표 3개 있습니다. 3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과 이행정 사이클 요 비교를 한 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간 구조에 따라서 복잡하냐 간단하냐, 그리고 폭발 횟수가 2회전이냐 1회전이냐, 그리고 윤활유 소비량이 적냐 많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윤활유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연료율이 좋은 거고요. 윤활유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연소술로 혼합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량이 새서 나간다, 아니면 더 유입이 돼버린다, 쓸모없는 것들이 더 많이 나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돈이 더 많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연료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묶음으로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괴남쌤의 요건 중요해. 요건 중요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사이클. 압축비가 동일할 때 이론 연료율이 가장 높은 사이클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브라이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쾌남이 강조를 했었죠. 그죠? 포인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토, 사바테, 디젤이라고 해서 오토, 사바테, 디젤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근데 쾌남은 뭐를 강조하냐? 압축비가 동일할 때 연료율 높은 거, 여기에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토, 사바테, 디젤이 아니에요. 이론 연료율이 가장 높다, 요거를 말할 때 요걸 외우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오토, 사바테, 디젤 이 부동을 이렇게 놨습니다. 오토가 잘 크다는 거고 디젤이 잘 작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뭐를 아셔야 될까요? 자, 이걸 항상 할 때마다 제가 진짜 손발이 막 막 이렇게 막 이거 오그라들어. 하지만 다시 완감으로 찍어달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부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외칠게요. 항상 혼자 하면 뻘쭘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꼭 따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해야 돼요. 바로 가겠습니다. 사디!
한번 해볼게요. 오, 싸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할 때마다 손발이 벌써 이제 발가락도 벌써 오므라들었어요. 오그라들었어요. 이제 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펴줄 저희 가족분들을 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싸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외. 이 정적 사이클, 오토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정합 사이클, 디젤 사이클, 복합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표 한번 반드시 봐주시고요. 교재에 있으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모르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정적이라고 해서 정적 뭡니까? 정합 뭡니까? 이거는 부피가 일정하다. 그리고 정합 압력이 일정하다. 복합 뭡니까? 이 정적과 정합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테 사이클 이렇게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쪽에서 6쪽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7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솔린 기관입니다. 가솔린 기관 하면 이제 실린더가 중요하죠. 실린더 제가 일전 강의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갔었는데요. 실린더에서는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럭, 실린더 헤드 가스켓을 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요놈들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 쾌남은 실린더 행정과 실린더 지름과의 비 요거를 매우 많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남깁니다. 아시겠죠? 일전 강의도 제가 따로 저희 카페 네티브 카페에 HY 에듀 교재라는 강의란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부연 강의로 일전에 찍어서 올렸던 그 여기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제 강의 보고 나서 이게 장행정, 정방, 단행정이 뭐였었지? 궁금하시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제가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클릭만 딱 완샷 톡톡 눌러주시면 바로 관련된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행정, 정방, 단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행정 같은 경우는 길장자라고 해서 행정이 더 길다. 행정과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이 더 길다. 그래서 1보다 크다. 정방행정, 정방 얘네는 정직하다. 그래서 이제 행정과 지름은 같이 또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행정은 뭡니까? 행정이 짧다. 그래서 오버 스퀘어라고도 하고요. 행정과 지름을 기준으로 행정이 더 짧기 때문에 1보다 작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행정 같은 경우는 오버 스퀘어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실린더 짝꿍 피스톤이 있긴 한데 실린더 몇 개만 설명 더 드립니다. 아시겠죠? 실린더는 이런 곳에 이제 8페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빈 공란이나 아니면 여기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제가 안 적습니다. 실린더 라이너라고 해서요. 습식과 건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습식, 건식. 그래서 이 습식이 뭐냐, 건식이 뭐냐 이런 거 차이점 한번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습식, 건식. 그리고 실린더 헤드도 있습니다. 이 실린더 헤드라고 하면요, 실린더 블럭이라서 그 위에 설치되는 실린더의 덮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실린더 헤드라고 하면 영어로 머리죠, 그죠? 이 실린더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 덮개처럼 위에 있는 건데, 요 놈이 바로 가스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켓을 넣고 조립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실린더 헤드 하면서는 항상 알아두셔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다? 고온과 고압가스의 블로바이 방지를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이나 오일 등이 실린더 내부로 주입되는 것 자체를 방지까지 해준다. 블로바이 방지까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린더 헤드다. 그럼 요놈과 관련되는 것보다 가스 누설 방지, 뭐 기밀 유지, 오일 누설 방지, 아니면 뭐 블로바이 방지 이런 걸로 단어로 알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 말씀을 남겼고요. 뭐 실린더 헤드는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연소실 형성을 설계 시 조건. 연소실은 어때야 됩니까? 연소실은 노크를 일으키면 안 되고요. 최적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와류가 잘 돼야 되며, 그리고 표면적을 최소로 하되 돌출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화염 전파 시간은 짧아야 되고요. 아시겠죠? 간략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거 이외에
직접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 직접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린더는 더 본인이 필요하신 거는 더 적으시고요. 제가 설명 남겨드린 거 이외에 더 필요하시면 부가적으로 밑으로 쭉쭉쭉쭉쭉 적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짝꿍 피스톤 가겠습니다. 피스톤은 하면요, 피스톤에서는 피스톤 구비 조건이라고 해서 5가지라고 제가 남겨놨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스톤의 구비 조건, 또 필요 조건 이렇게 5가지 반드시 찾으셔서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피스톤이 뭐를 한다? 실린더 내를 왕복 운동하면서 동력 행정으로 얻은 이 압력을 커넥팅 로드를 거쳐서 크랭크 축에 전달하는 이 중간자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자 역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스톤 하면 실린더 마찬가지로 피스톤 헤드, 또 링이 끼워지는 이제 링 부라고 하죠. 링 부분, 스커트 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다소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설명은 안 드리고요. 필요하신다면 직접 한번 알아보셔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이라고 이제 하나만 써주십시오. 피스톤 링. 피스톤 링하고 딱 떠오르면, 딱 생각하면 3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피스톤 링. 이 피스톤 링은요, 얘가 하는 작용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밀작용, 두 번째 윤활유 제어작용, 그리고 세 번째 열전도 작용. 요 3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죠? 이 쾌남하면 떠오르는 3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쾌, 상쾌, 오쾌, 통쾌라고도 하죠. 이렇게 했던 이 3가지와 맞물려서 이 피스톤 링이 하는 3가지의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작용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기밀작용, 윤활유 제어작용, 열전도 작용,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쾌남쌤의 요건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쾌남쌤의 요건 중에. 이거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그래서 쾌남쌤의 요건 중에서 피스톤 링이 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놈 답 설명 안 드려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써놨죠? 쾌남에게 3대 대표 단어가 있다면 피스톤 링에도 3대 작용이 있다네. 기억해 두시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당연히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푸실 수 있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또는 치각 관련된 내용. 옵셋 피스톤이 뭐하다? 그리고 피스톤 핀 고정 방법이라고 해서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 이렇게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위에 뭐 또 설명드리다 보면 끝도 없어요. 뭐 커넥팅 로드도 있고요. 크랭크 축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설명드릴 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부분은 직접 공부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모르시면 저희 제 강의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네티브 카페에 오셔서 함께 논하면서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드디어 기출 빈도수 완전 와방 많은 거 올라왔습니다. 크랭크 쭉 점화 순서, 폭발 순서라고 해서 제가 제 강의 중에서 한 3번, 4번 정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점화 순서, 크랭크 쭉, 점화 순서, 폭발 순서. 이건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제가 따로 남기지 않습니다. 모르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중간 점검이라고 해서 1강의 마지막입니다. 큼직큼직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이제 빈도수 높은 내용을 짚고 넘어갑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징 현상과 방지체. 둘 번째, 밸브 간극 크고 작을 때의 영향. 밸브 간극이 크고 작을 때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피스톤 간극이 크고 작을 때의 영향. 오일 간극이 크고 작을 때의 영향. 이런 영향들, 무슨 영향을 끼치냐? 대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냐? 끼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라고 생각하고서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제가 1강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어떤 거다. 그리고 쾌남이 강조를 했는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2가지가 더 있는데, 아니면 내가 찾아봤는데 쾌남은 5개를 얘기했는데 내가 3가지밖에 못 찾았어.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쾌남이 아주 정성스럽게 쾌남의 혼을 담아서 설명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 20분가량의 첫 번째 강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함께 하셔야죠. 그죠? Everybody, 유쾌, 상쾌, 오케이? 감사합니다.